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개헌안의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월 항쟁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은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그 전에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거 있죠. 뭐 3.1운동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4.19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저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떤 투쟁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저건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을 하려다가 헌재에서 이걸 막았잖아요. 못하게. 그래서 뭐 헌법에 없지만 관습 헌법에 따라서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가지고 헌법에 이제 수도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 법률에 의해서 수도를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저건 이제 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한 조치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이게 뭐냐면 이 헌법에 이 기본권들이 쭉 나오는데 이 기본권들이 그동안은 다 이제 국민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 이런 것들을 굳이 국민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으로 다 바꿨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바뀐 건 아니고 일부는 국민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선거권. 선거권은 국민한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람 외국인도 아무나 뭐 아프리카에서도 투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몇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권리가 있고 나머지 뭐 것들은 다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다 주어졌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근로라는 표현으로 다 이제 헌법에 나와 있었는데 이걸 다 노동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노동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제를 모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했어요. 저것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게 통과되면 날아갈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게 이제 매우 중요하게 좀 화제가 될 것 같고 국민 발안제라는 건 뭐냐면 법을 지금은 두 개만 법을 만들 수 있죠. 정부와 국회 두 주체만 법을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국민도 직접 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 분권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조치들이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꾼다 그래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이제 낮췄습니다. 저거는 원래 이제 선거법 상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건데 헌법에 저걸 이제 규정을 했어요. 선거법 바꿔서 선거 연령 낮추자라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안 바뀌잖아요, 선거법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헌법에 명시한다라는 건데 사실 저기에 대해서는 논란은 좀 있어요. 헌법에 저렇게 박아버리면 나중에 선거 연령을 또 조정할 때 또 헌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거 연령은 선거법에 규정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나이부터 선거를 하게 할 것이냐 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헌법에 숫자를 박아 넣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선거 연령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화제를 모으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1차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 8년 미국식인 거죠. 저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제니까 연달아서 할 수는 있어도 한 번 쉬었다가 다음 대선에 한 번 또 나가볼까? 뭐 이런 건 안 돼요. 이걸 이제 중임제라고 하는데 이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확실히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임기는 단축이 돼도. 왜냐하면 지금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헌법을 바꿀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를 신설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선을 했는데 뭐 48대 47 이런 그리고 뭐 한 3 뭐 이런 이제 소수 정당 후보도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과반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으면은 한 번 더 투표를 해서 1, 2등만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도입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야권 연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도 사퇴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진보 후보들, 군소정당 후보들이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거든요. 너네 때문에 어부지리를 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퇴 압박을 받는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사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끝까지 그냥 투표를 해보고 나머지 1, 2등끼리 다시 결선 투표하면 되니까 굳이 사퇴할 필요가 없어진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퇴 압박을 받지 않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수 정당들에서 결선 투표제를 많이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게 과연 소수 정당들에게 유리하느냐라는 데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야권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어지면은 소수 정당들한테 굳이 거대 정당들이 손을 내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입지가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 정당들은. 발언권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들을 쭉 봤을 때 소수 정당들이 오히려 몰락하는 계기가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진보 정당에게 유리한 거냐에서는 사실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을 좀 강화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토지 국유화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들도 있던데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토지 공개념은 이미 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린벨트 자기 땅이지만 함부로 건물 못 지어요. 그다음에 뭐 학교 주변에 뭐 유흥업소 못 짓게 뭐 몇 미터 이내에 못 짓게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 다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뭐 진보 정당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박정희 때 도입이 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수 정당들도 저런 이제 개념들은 다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반대하네요. 국민 개헌 예스, 문재인 개헌 노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당들은 이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네. 반대하는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 발목 잡고 본다 뭐 이런 개념이 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다에 대해서는 사실 별 논란이 없거든요. 자, 개헌 일정들을 한번 쭉 보면 이렇게 됩니다. 26일 날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하고 나면은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5월 24일까지 이걸 안 하면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바로 국민투표일 공고를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3일 날 이때가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지방선거에 맞춰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날짜를 역추산해 보면은 25일에는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24일에는 국회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3월 26일에는 개헌안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노선, 맨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발의를 한 거고 왜 버텼냐면은 원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국회 해봐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세월이 흘러도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그냥 먼저 던진 거죠. 너네가 안을 안 내놓으면 우리 안으로 해라 라고 던진 건데 일단 국회를 좀 압박하는 그런 성격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는데 국민투표법이 지금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2016년에 이 법이 효력 정지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투표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개정을 해서 그 법에 맞춰가지고 국민투표를 준비하려면 최소 2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4월 중순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달라. 그래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4월 말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리적으로 국민투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되더라도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헌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사실 4월 달만 지나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굳이 국회에서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 지켜볼 필요도 없이 4월 달에 국민투표법이 개정 안 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 이번에 갑자기 개헌안을 던졌느냐.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은 원래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공약 사항을 그냥 이행하는 건데 이걸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이 사람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하면 3분의 2가 찬성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대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표결에 들어갈 경우에 표결에 참석만 해도 당에서 제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안 되는 판인데 왜 이걸 던졌을까? 안 되는 판인데 던져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실체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개헌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안 되면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됐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라는 여론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개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사실은 내용이 뭐 크게 나쁜 내용은 없잖아요. 개혁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헌을 하면 좋긴 하겠는데 사실 개헌에 목매달 이유가 없어요. 개헌 내용을 보면 와 이 개헌을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완전 엄청 살기 좋아지겠는데 라는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사실 내 삶과 크게 관련 있어 보이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개헌을 하면 좋은데 안 한다고 해서 막 대한민국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막 발전이 지체되거나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좀 한계가 드러난 거는 이 개헌이 국내 어떤 이제 민주개혁적인 내용에서는 좀 진전은 있는데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지향적인 개헌인가라고 봤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통일지향적인 개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예요. 근데 국가보안법은 법이고 헌법은 아니죠. 근데 국가보안법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인 거예요. 그럼 군사분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죠. 근데 우리가 통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북은 지금 우리 미수복 지역이 되는 거예요. 불법 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국가보안법 조항 전체 아무리 뜯어봐도 북한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게 북한하고 연결되느냐? 반국가 단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반국가 단체라는 게 정부를 참칭하는 거예요. 내가 정부다라고 하는 건데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부인 거고 군사분계선 이북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건데 이북은 이상한 세력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는 거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국가보안법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토 조항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군사분계선 이남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특수 조항을 좀 넣어야 되는 거죠.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인데 지금은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태고 이 임시적으로 뭐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한 행정권을 뭐 행사한다 뭐 이런 식의 임시 조항을 좀 넣어줘서 이게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악용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국가보안법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부족점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번에 개헌이 될 가능성은 0.0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홍준표가 갑자기 확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 우리가 반대하면 인기가 떨어지겠구나. 찬성해줘야겠다. 찬성해도 근데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뭘 해도 죽는 판인데 어쨌든 개헌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개헌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과 이 적폐 세력에 대한 분노가 더 이제 국민적 공분이 쌓일 것이고 이게 총선에서 터져 나오겠다. 국회를 뜯어 고쳐야 국회 의석을 뜯어 고쳐야 개헌이 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심판하자 이런 이제 여론이 쭉 이어지겠죠. 그래서 개헌 정국은 사실 총선 이후까지 계속 가겠다 뭐 이렇게 보여져요. 총선에서 어쨌든 물갈이가 한번 된 다음에 개헌안이 다시 발의가 돼가지고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